자,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경제 소식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자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 소식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잘 나가는 K 증시 거래량 8개월 만에 최대치 찍었다.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탈환한 가운데 국내 증시 거래량이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활성화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증시가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국내 증시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13억 8,607만 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6월 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거래량은 작년 10월 12억 6,618만 주로 떨어진 뒤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13억 4,374만 주, 지난달 13억 6,310만 주에 이어 석 달째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은 매매된 주식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증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뜨거울수록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급감한 작년 하반기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내 증시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동안 삼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소식입니다. 인수 안 했으면 어쩔 뻔 삼성 캐시카우된 하만. 네, 삼성전자가 글로벌 오디오 및 전장, 자동차 전기 전자장비죠. 전장 분야에서 최강자 중 하나인 하만을 손에 넣었고 2017년에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인수 금액은 80억 달러로 그때 당시 국내 기업이 품은 해외 기업 중에 최대였는데요. 하지만 하만이 삼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적이 꺾인 데다가 삼성전자와 이렇다 할 시너지도 못 내자 투자업계 일각에선 패착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하만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손발을 맞춘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서입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하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으로 2017년 인수 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5,591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22년 800억 원, 2023년 1조 1,737억 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TV 가전 부문 2배에 달하는 4천억 원을 벌여들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은 의류업계 관련한 소식인데요. 의류 소비 살아나는 북미 공약, K패션 글로벌 탑5 지금이 적기. 네, 호황일 땐 100개 브랜드가 다 잘 나가도 불황일 땐 상위 10개 브랜드만 팔리는 게 패션 사업의 특징이죠. 남들이 입고 싶어하는 유명 브랜드로 소비가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인 달리기 열풍으로 신발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 기업들이 호실적을 거둔 것과 달리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과 ODM 할 것 없이 국내 의류 수탁 생산업체들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법이죠. K 패션 업체들은 나홀로 호황인 미국 시장은 도약을 발판으로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커진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도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수탁 생산업체들은 미국 수출을 겨냥해서 일찌감치 중남미 지역의 생산 시설을 늘려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외 증시 소식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 사상 최대, 이유도 관세 폭탄 비상. 유럽연합이 지난해 미국과 상품 무역에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관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급으로 심화된 무역 불균형을 핑계 삼아 이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7일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에서 3,333억 유로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습니다. 미국은 EU로부터 5,316억 유로어치를 들여왔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약 2천억 유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2023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인데요. 기존 최대치였던 2021년 1,669억 유로와 비교해도 2배에 달합니다. 이 같은 불균형은 미국과 EU의 각기 다른 경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계가 부진했던 반면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면서 해외 수입을 늘려서 무역 불균형의 폭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움직임이 미국 적자를 더 키웠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푸틴보다 악랄한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5천억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제적 식민지화에 가까운 전쟁 지원 대가를 요구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1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쟁 지원의 대가로 5천억 달러를 갚으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 내용으로 텔레그래프는 그 요구에 대해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넘어서는 것이고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식민지화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적대 세력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공동 투자 기금을 설립해야 합니다. 기금은 미래에 체결되는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 관련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방법, 선정 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의 다양한 경제 내용들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내용 중에서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도 아닌데 원자재를 먼저 선점하려는 물량이 점점점 커지면서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리 등 관련된 ETF도 최근 들어서 10% 이상 상승했다는 내용까지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